이어서 생산자 잉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만든 동영상이 한 45분쯤 되네요. 그래서 뭐 이건 한 20분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생산자 잉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를 얻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판매한 판매자들도 생산자 혹은 공급자들도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얻게 되는 이득 혹은 잉여를 생산자 잉여라고 하고요. 생산자들이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얻는 경제적 잉여를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 만들어서 판매할 때 부담하는 비용, 한계 비용인데 그거만큼 받지 못하면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당연히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면 판매를 한 판매자들은 반드시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을 뭐라고도 얘기했었냐면 최소 수용 금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미니멈 억셉터블 프라이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 하나 더 판매할 때 받아야 되는 금액을 최소 수용 금액이라고 하고 이건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의 판매자들의 문제에서 어떤 걸 봤었냐면 바로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과 같다는 사실도 봤었죠. 뭐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반드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 더 만들어서 판매할 때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가격이 높을 때에만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면 그러면 당연히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도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에버크롬비 피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F는 $50를 받고 청바지 하나를 판매해요. $50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이고요. 물론 청바지 회사들은 자기가 파는 청바지의 가격을 자기네가 조금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경쟁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A&F가 청바지를 하나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 다시 말하면 한계 비용은 $35와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F의 한계 비용은 $35다. 그런데 청바지를 하나 판매하게 되면 $50를 받는 거잖아요. $35의 비용을 들어서 만든 다음에 $50를 받고 판매하니까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이득은 바로 가격 마이너스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판매로부터 청바지 한계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게 싱글 퍼체이스와 제가 소비자 잉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잉여를 총 소비자 잉여 혹은 총 생산자 잉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계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한 개로부터의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전체를 그냥 생산자 잉여라고 부를 거거든요. 생산자 잉여란 자신의 최소 수용 금액 또는 한계 비용이 되겠죠. 최소 수용 금액,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얻는 생산자들 혹은 판매자들의 이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과 같다는 사실을 봤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이제 그림에서 생산자 잉여가 얼마만큼인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파란색 직선이 공급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급 곡선을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 곡선에서는 지불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맨 앞에 세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판매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많은 판매자들이 이제 청바지를 하나씩 판매한다고 해보죠. 뭐 일종의 가정입니다. 충분히 뭐 여러 회사들이 뭐 게스나 뭐 갭이나 뭐
에버크롬비 앤 피치나 뭐 다양한 뭐 거라지나 이런 뭐 다양한 이제 뭐 옷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을 텐데 뭐 그 가게들이 뭐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매자들을 이제 줄을 세우는데 이 경우에는 한개 비용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혹은 뭐 청바지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고 한번 해보죠. 가장 간단한 가정은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들의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되게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꽤 많은 비용이 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계 비용이 가장 낮은 판매자부터, 물론 판매자는 1인 1청바지를 판매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뭐 굳이 반드시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만드는 사람, 이게 가장 낮은 한계 비용이겠죠. 가장 낮은 한계 비용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 그 다음 낮은 사람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판매자들은 1인당 청바지 하나씩만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한계 비용이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청바지 만드는 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줄을 세웠다고 해보죠. 그래서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한계 비용이 뭐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청바지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35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50니까요.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하나 생산해서 하나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35가 들지만 이걸 시장에서 $50를 받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판매하죠. 당연히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그로부터 얻는 이득은 바로 시장 가격과 자신의 한계 비용 사이의 차이가 될 거예요. 또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 요 차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의 생산자 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람의 생산자 잉여죠. 그렇죠? 별표의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소비자 잉여에서도 봤듯이 실제로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판매자들은 다 판매를 해요. 이 사람들도 다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모두 생산해서 판매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으니까요. 비용을 다 메이크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판매하지 않겠어요? 다 판매하겠죠. 이득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겠죠. 이 사람들은 시장 가격보다 하나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 비용, 한계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ANF에 우리가 생산자 잉여를 찾은 것처럼 다른 판매자들, 다른 생산자들도 똑같이 잉여를 찾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생산자 잉여는 $50와 자신의 한계 비용인 $10 사이의 차이니까 $4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람의 생산자 잉여는 요 둘 사이의 차이, 세 번째 사람은 요 둘 사이의 차이, 이런 식으로 쭉 생산자 잉여를 모두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참가해서 청바지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들의 생산자 잉여를 다 더하면 바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총 생산자 잉여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상점들 또는 실제로 청바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산자 잉여를 더해서 전체 생산자 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의 면적과 같겠죠. 근데 진짜로 공급곡선이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직선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진 숫자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얘는 진짜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40,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00이니까 40달러겠죠. 40달러 곱하기 200 곱하기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생산자 잉여는 4,000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문제가 수요 곡선도 직선의 형태고 공급 곡선도 직선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리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발적 거래, 자발적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Voluntary Exchange는 자발적인 거래, 자발적인 교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Gains from Trade는 교환의 이득이란 뜻입니다. 거래로부터의 이득이라고 해도 괜찮고 교환 또는 거래 이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쇼핑몰에서 A&F 청바지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면 소비자 잉여만큼의 이득을 얻겠죠. 모든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청바지로부터 소비자 잉여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합리적 소비를 한다면 절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 행위 자체가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일정 수준의 소비자 잉여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F가 청바지를 하나 판매한다면 마찬가지로 판매자들은 생산자 잉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소개를 할게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청바지 구입을 강요하거나 청바지 판매를 강요한 적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입을 했다면 그 사람이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한 것이고 누군가 만들어서 판매했다면 그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판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발적 거래, voluntary exchange라고 하는 것은 돈과 상품 서비스 사이의 거래가 A와 B죠. A와 B 사이의 거래가 돈과 상품 서비스 사이의 거래가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서로 원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를 자발적인 거래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해서 구입하고 원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소비자 잉여와 일정 수준의 생산자 잉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또는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잉여는 바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잉여가 바로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와 같고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한계 편익에서 가격을 뺐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이게 한계 편익 곡선이죠, 그렇죠?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뺀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계산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 편익 마이너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를 계산할 때에는 가격에서 한계 비용을 차감했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생산자들의 혹은 판매자들의 한계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괄호에도 가격이 있고 두 번째 괄호에도 가격이 있으니까 이 둘을 빼고 더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사이의 차이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또는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잉여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계 편익은 수요 곡선이고 한계 비용은 공급 곡선이니까
거래를 통해서 시장 거래를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청바지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또는 교환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잉여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차이와 같다. 이걸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